예, 왜 한국은 이렇게 비싸게 BMW를 사야만 하는가? 어, 그것이 궁금하다. 예, 저는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BMW 공식 글로벌 홈페이지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대륙별로 있지 않습니까? 대륙별로 뭐 유럽, 뭐 노스 사우스 아프리카, 아메리카구나. 아메리카, 아시아 퍼시픽, 예?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여기를 딱 치잖아요. 그럼 일본은 있어요. 일본, 차이나, 뭐 두바이, 뭐 재팬, 말레이시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한국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그죠? 한국 사람들 죽고 못 사는 어드벤처 1250 GS예요. 자, 그럼 여기 있다가 띠용 하고 옆에 가격이 떠요. 267만 5천엔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가격 나오죠? 뭐 일본 돈은 267만 5천엔. 그러면 2,9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지금 현재 환율 2,900이에요. 소비자가가요. 근데 이게 권장 소비자가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도 약간 조금 비싼 감이 있네요. 왜 한국은 아시아에 없을까요? 정말 신기한 노릇이에요. 캐나다 쪽 그 가격을 한번 봅시다. 예, 보시면 GS 어드벤처죠. 1200. 똑같은 모델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2,900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23,800불이에요. 네, 23,800불이면 23,800불이 얼마냐면 2,100만 원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지금 2,100만 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표준이 미국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독일이야 워낙에 가까우니까 그 물류 비용 같은 게 빠진다고 치고 띵 뜬단 말이에요. 미국은 엄청 싸네. 미국 왜 이렇게 싸? 그럼 맞네. 캐나다 달러 이렇게 2,100만 원이 맞네. 자, 미국은요. 미국이 19,945불. 예, 19,945불 라고 돼 있는 거 보면 이게 2,300만 원이에요. 그럼 캐나다 달러 2,100만 원하고 해서 비슷하네. 2,300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바이크가. 그럼 유럽 쪽을 한번 봅시다. 영국을 한번 볼까요? 영국. 사실 독일하고 영국하고는 굉장히 악연이 있죠. 역사적으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렉시트 관련돼 가지고 다시 파운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파운드 붓이거든요. 14,415파운드예요. 잠깐만 영국 파운드를 치면요. 14,415. 2,100만 원이에요. 영국 파운드를 지금 그 환율 대비해가지고 바꿔봤더니 대한민국을 치는 게 2,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영국, 미국, 캐나다 이게 2,300만 원을 넘지 않죠? 일본만 조금 비싸요. 일본만 좀 뭐 2,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 왜 이렇게 비쌀까? 이거 정말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BMW 모터라드 코리아에 들어가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왜 한국은 공식 홈페이지에 없을까? 여기는 소비자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3,400, 와, 3,436만 원부터. 글쎄요, 3,436만 원부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싸야 하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3,400만 원이면 3만 불이 나와야 되거든요?
3만 불 정도 되는 가격에 한국 소비자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2만 9천 불 정도 되는, 미국 달러로 2만 9천 불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바이크잖아요. 공식 글로벌 모토라드 홈페이지에는 한국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만 1,000만 원씩 비싸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토바이 장사를 해봐서 알지만 BMW 모토라드 독일에서 한국으로 올 때 뭐 캐나다 가격이나 소비자 가격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바이크가 올 때는 이제 한 50% 되는 정도의,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한 뭐 2,300만 원짜리다. 2,300만 원에 미국에서 판다. 그러면 미국 딜러한테 가는 가격은 한 1,300만 원, 1,200만 원 정도 갈 거라고요. 그죠? 그래야 뭐 인증받고 자기네들도 중간에 뭐 딜러들 좀 마진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팔아서 남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매를 2,300만 원이나 2,100만 원에 할 수 있는 거고, 캐나다나 미국이나. 그죠? 그러면 가져오는 가격은, 그리고 그 EU FTA 해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세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똑같은 모델이 3,400만 원에 팔리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공정거래위나 뭐 이런 곳에서 조금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희한한 일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딱 그 뭐 2,1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본도 되게 비싼 축인데 우리보다 싸잖아요. 한 500만 원이.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싸야 하나?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도 조달청에 납품되는 바이크잖아요. 그죠? 국가에 조달되는 바이크인데 이렇게 소비자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을 하면, 뭐 물론 조달청으로 납품되는 그 가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폴리스 버전이. 모르겠으나 이거 지나치게 부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되는 BMW 자체가 다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소비자 가격이 높아져서 어떻게 제대로 이제 세금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다.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좀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해외에서 판매되는 그 동일 기종의 가격을 적어도 언론에서 한 번씩은 좀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만약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BMW가요, 이게 2,300만 원짜리 오토바이다. 만약에 이 오토바이가 2,300만 원짜리 오토바이예요. 그러면 매우 훌륭한 바이크예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의 전자장비에 뭐 그래 이 정도면 가격 대비 성능 나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3,436만 원이라는 거는 저는 가격 대비 성능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막 BMW를 폄하하네, 깎아내리네, 뭐 막 이런 얘기 많이, 뭐 현종하는 BMW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 되리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적게 팔린다? 적게 팔리는 정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 BMW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만약에 3,400만 원짜리다. 글쎄요, 지금 3,400만 원짜리도요, 요 탑박스 안 달렸을걸요? 부터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옵션일 거라고요. 탑박스 이런 거. 그리고 탑박스 이거 해봐야 한 200만 원이면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게 뭐 만약에 진짜 2,300만 원이다.
220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홀깃해요. 초보자들이 타기 좋거든요. BMW는 고수들이 타기에는 둔해서 안 타요. 초보자들은 바이크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거 안전에 신경도 많이 쓴 모델이고 하니까 초보자들이 이제 가오 잡기 좋잖아요. 바이크가. 그리고 디자인도 이쁘고 뭐 이렇게 울그락 불그락 이제 뭐 울퉁불퉁 근육질의 그 디자인이고 좋아요. 근데 이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난히 한국에서 마진율이 높다라고 밖에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제가 BMW 컨텐츠만 하면 때로 몰려다니면서 악플을 달거든요. 제가 봤을 땐 조직적이라고밖에 그 판단이 안 서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유난히 BMW만 뭐 무슨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저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악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BMW 콘텐츠를 한 다음에 느꼈던 거 뭐냐면, 이거 조직적이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의 멘탈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콘텐츠까지 끄집어서 그냥 아예 전담 마크로 붙는 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렇게 해서 제가 글로벌 사이트를 뒤져봤더니 이유를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사람들 입을 막아 놓은 상태에서 장사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쓸쓸했다.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이 좀 언론 플레이에 너무 놀아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BMW 초창기에 BMW가 마케팅을 한국에 처음 할 때 기자들한테 반값에 주고 옵션을 걸어가지고 이 매체에 거의 뭐 도배를 하다시피 그런 옵션을 걸어가지고 기자들을 구워 삶았죠. 기자들은 그 가격에 사서 1년 뒤에 있다가 팔고 차익을 남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BMW가 자리를 잡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땐 그 상황에서 피해본 사람들은 소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그 공정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지나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싸지 않느냐. 뭐 그래서 뭐 비싸게 받아서 뭐 팔면 능력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뭐 오토바이 판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비싸야 산다. 비싸니까 산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토바이 시장이 양분돼 있기 때문에 뭐 또 그런 소리를 하는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보장이라든가 뭐 내구성이 그렇게 뛰어난다든가 뭐 그렇게도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거 참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보고 제가 이거 꼭지를 다시 만들어서 딴 꼭지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건데요. 이거 나가면 또 이제 댓글 부대 우르르르 이제 또 이제 오겠죠. 그렇다고 뭐 서비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BMW는 그 제가 현역 시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고 지나치게 쓸데없이 비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짜고짜 댓글로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BMW 뭐 이것만 나가면. 근데 모터사이클 파는 한 달이 건너면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쌍욕을 할 수 있는 일반 라이더들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그 BMW 때문에 먹고 사는 그거에 관련된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주 이제 쌍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텐츠 제작자의 멘탈을 붕괴시켜서 입을 틀어막겠다. 댓글 부대식으로 그런 거로밖에 안 보여요.
만약에 그렇게 비아냥거린다거나 막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 좋게 좋게 넘어갔더니 그냥 그 사람 되게 물러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냥 법적 대응할 거고요. 예. 특히나 뭐 아주 뜬금없이 쌍욕을 하는 사람이 BMW 방송 나간 다음에 뜬금없이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악성 댓글 패턴이 뭐냐면 캡처를 할 수 없게 쌍욕을 딱 해요. 아니면 되게 안 좋은 막 그 비난, 그 근거 없는 그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알림이 오잖아요. 그럼 나는 봐요. 나는 보는데 그걸 딱 써놓고 조금 있다가 딱 지워요. 캡처를 못하게. 왜냐하면 캡처를 하면 증거가 되는데 캡처를 못하게 딱 해서 딱 지워버린다? 예.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됐어요. 그 댓글로 욕하고 지우고, 악성 댓글 달고 바로 지워서 캡처를 못하게 하는. 요즘에 아주 지능적인 그 악성 댓글러들이 있어요. 걸리기만 걸려. 그래요. 일단은 BMW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사이트에 한번 진짜 그 돌아다녀 보시면 왜 한국만 없지? 글로벌 사이트에? 왜 한국만 이렇게 비싸지? 이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걸 했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